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머슴 같다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지금은 멋진 남편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귀여움을 떠는 아내가 되었답니다. 결혼 전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고 벅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야기로 꺼내도 될 만큼 한편의 사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두 손 모아 인사드려요. 그럼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실내에 타일을 붙이는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경험 삼아 해봤는데 의외로 제게 딱 맞는 일이란 걸 금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조공으로 시작해 준기공을 거쳐 마침내 기술공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타일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나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퍽 고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준비와 마무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죠. 제 일상은 늘 작업복과 함께였어요. 치마 대신 두툼한 일바지를 입었고 긴 머리카락 대신 짧은 쇼컷이 제게 더 잘 어울렸습니다. 화장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날에 로션 한번 더 바르는 정도였죠. 그 시절에 저는 세상과 부딪히며 조금씩 제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도 그동안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연이라는 게 오래가진 않더군요. 외모도 그다지 여성스럽지 않은 데다 성격까지도 좀 투박하고 직선적이다 보니 처음엔 괜찮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괜히 농담 한마디 했다가 정색당하고 속마음은 엉뚱하게 전달되고 결국엔 그들이 먼저 등을 돌렸죠. 그러던 중 32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믿기지 않을 만큼 특별한 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가 작업복 차림으로 땀범벅이 되어 타일을 붙이고 있을 때 저를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지금껏 만나온 남자들은 하나같이 소개팅 자리에서 곱게 꾸미고 앉아 있는 제 모습만 보고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이 남잔 달랐습니다. 현장은 먼지와 시멘트 냄새가 뒤엉킨 그야말로 여자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곳이었고 제 모습도 후줄근하기 이를 데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 거칠고 투박한 장면 속에서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한 듯 보였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작업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화장실 바닥과 벽 타일은 전부 마감 처리했고요. 싱크대 윗부분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 주세요. 아, 그쪽 여자분이셨어요? 네? 아,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렇죠? 이런 질문 자주 받아요. 현장에선 남자랑 다를 바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근데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으세요. 이렇게 강단 있는 분 실제로 뵌 건 처음이에요. 아,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타일 마감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 있는 곳은 바로 손볼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사실 안 봐도 믿음이 가요. 아까부터 작업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탄했거든요. 혹시 명함 있으시면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혹시라도 타일이 깨지거나 AS 필요하실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번호로 데이트 신청 전화도 드려도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이게 진짜야 싶을 만큼 당황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이런 식의 접근은 더더욱 처음이었으니까요. 얼굴은 뜨거워지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에 들고 있던 명함조차 땀으로 축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에선 제대로 된 말도 안 나왔고 결국은 꾸벅 인사를 드린 뒤 허겁지겁 장비를 챙기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전날 그렇게 쿵쾅대던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 남자 고객님한테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 끼 하시겠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걸 어쩌지 하고 망설였지만 솔직히 저도 그 고객님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괜히 심장이 들켜버릴 정도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어차피 한 번뿐인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보자. 한 번쯤은 만나보는 거야.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제일 말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거울 앞에 앉아 서툰 손으로 화장도 해봤어요. 작업복이 아닌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땐 괜히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렘에 온몸이 붕 뜬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마주한 건 길가의 작은 카페 앞이었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가 말을 걸었죠. 저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타일공 김민선입니다. 아, 진짜요? 민선 씨 맞으세요? 우와, 아니 이렇게 예쁘게 입고 화장까지 하시니까 처음엔 전혀 못 알아봤어요. 작업복 입으셨을 땐 무슨 만화 속 히어로처럼 아우라가 폭발했는데 오늘은 진짜 여신이 따로 없네요. 네? 그런 말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너무 과하게 띄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과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민선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평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너 있고 다정하게 절 리드해 줬어요. 걷는 속도를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대화할 땐 눈을 맞추며 집중해주고 식사할 땐 제 접시에 먼저 음식을 덜어주는 세심함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그의 눈빛엔 애정이 담겨 있었고 말투엔 따뜻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날 하루가 영화처럼 흘러갔고 제 마음도 어느새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연애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스르르 피어오를 무렵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말했죠. 저희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인연이 첫 데이트를 지나 연애라는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지만요. 새롭게 시작한 연애는 정말이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찌나 살가운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오고 전화론 제 안부를 끊임없이 물어줬어요. 오늘은 현장 일 어땠어? 다친 데는 없어? 밥은 꼭 챙겨 먹었지?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의 다정함은 그동안 제가 만나온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선 손에 가득 간식을 들고선 말했죠. 민선 씨, 너무 덥지? 그 아이스 커피랑 주먹밥 가져왔어요. 동료분들 것도 있으니까 같이 드세요. 그의 깜짝 등장에 현장 사람들은 모두 저를 축하해줬고 이렇게 멋진 남자 어디서 구했냐? 라며 웃으며 부러워했답니다. 그렇게 달콤한 연애가 시작되고 두 달쯤 지나자 그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섰습니다. 민선 씨,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진심이야. 처음엔 좀 빠르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의 간절함과 진심을 믿고 결국 저의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죠. 그날 그는 정갈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를 처음 본 순간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고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흐뭇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형태 씨가 사람이 참 좋네. 어딜 가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자네 인기 많지 않아? 아닙니다, 어머님. 인기는커녕 그냥 친구들만 좀 많아요. 사실 저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에이, 내가 보기엔 여자 꽤나 울렸을 것 같은데. 인물도 좋은 걸 보니 분명히 그랬을걸? 정말 아닙니다, 어머님. 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선이를 울릴 일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정말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좋은 사람 같아. 민선 아빠는 말이 거의 없고 무뚝뚝해서 답답했거든. 그래서 난 늘 우리 민선이가 아빠 같은 남자는 안 만나길 바랬어. 아, 그러셨군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러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말씀이 없는 편이에요. 어머니가 늘 혼자 말하신다고 푸념하시죠. 그래서인지 전 자연스레 말이 많아졌나 봐요. 그날 그와 엄마 사이엔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오갔습니다. 형태 씨는 엄마의 미소와 말에 귀 기울였고 엄마는 그런 그를 보는 눈빛에 점점 따스한 온기를 얹으셨죠. 그렇게 그는 엄마에게도 합격점을 받아 제 연애 상대자로 당당히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야무지고 성실한 여자라는 걸 알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양가 집안이 응원해줘서 시너지 효과가 컸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작은 말투 하나, 손끝 하나에도 사랑이 담기기 시작했죠. 이 사랑, 어쩌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형태 씨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갑고 다정하고 책임감도 있었고 제게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평범한 카페 데이트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돌아왔을 때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태 씨가 우리 테이블이 아닌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엔 낯선 여자 두 명이 앉아 있었고 셋은 서로를 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민지, 너희들 안 본 사이 왜 이렇게 예뻐졌냐? 왜 요즘 오빠한테 연락 안 해? 오빠 얼굴 보니까 요즘 더 잘생겨졌네. 혹시 여친 생긴 거 아니야? 여친 생겼지. 티나? 설마? 카페 혼자 있을 리 없잖아. 오빠처럼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여친 어딨어? 그 순간 제가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태 씨는 그제야 돌아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침 왔네. 내 여자친구야. 어때? 예쁘지? 그러자 여자들 중 한 명이 입꼬리를 비틀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 여자가 오빠 여친이라고? 헐, 오빠, 취향이 꽤나 독특해졌네? 아니면 시력이 많이 떨어졌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형태 씨는 애써 웃으며 저를 감쌌습니다. 야, 내 여자친구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너희들보다 훨씬 나거든? 아무튼 난 여친이랑 데이트 중이니까 너희는 연락 좀 해라. 알겠지? 알았어, 오빠. 다음에 모임이 있으면 꼭 나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형태 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러다자.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속에 쌓인 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태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들 누구야?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손을 허리에 얹고 웃으며 말했죠. 그냥 아는 동생들이야. 말투가 원래 좀 철딱선이 없잖아. 너도 들었잖아. 그냥 놀리는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런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런 막말을 들었는데 신경을 안 쓰라고? 됐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형태 씨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 그냥 친구들이랑은 연락하지. 뭐가 문제야? 여자도 포함이야? 어, 여자친구들도 있지. 근데 왜? 왜냐고? 형태 씨는 남녀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자긴 아는 남자 없어? 없어. 형태 씨 말고.
다른 남자랑 연락도 안 해. 일하는 동료 말고는 전부 다 정리했어. 아이,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난 친구가 친구일 뿐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좀 그렇지.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시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인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느냐는 사랑의 모양을 결정짓는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자들이랑 사적인 연락하지 마. 그게 내 기준이야.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도 답답함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당황한 듯 제 말이 과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민선아, 그건 좀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 사람들 다 옛날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야. 그걸 지금 와서 무자르듯 싹둑 끊으라고? 그래서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다른 여자들이랑 밥 먹고 연락하고 웃고 떠드는 거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냐고? 아이, 그건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친구들이라고.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야. 형태씨, 나도 알아. 그 여자들이랑 네가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난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싫어. 아무리 친구라도 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녀가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시대잖아. 그리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민선아. 넌 나한테 단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그건 진심이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저에겐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100번 사랑을 외쳐도 행동이 다르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약속일 뿐이었으니까요. 형태 씨는 말을 참 잘해. 근데 난 말보다 행동을 보겠어. 형태 씨가 진심이라면 당장 아는 여자들 연락처, 모임 그런 거 다 정리해. 못하겠다면 우린 여기서 끝내. 지금이 마지막이야.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단호하게 멈추는 게 나아. 제 목소린 단호했고 시선은 떨림 없이 그를 마주했습니다. 형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절 바라보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넘기며 여자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끝엔 망설임도 있었지만 각오도 보였죠. 민선아, 봐봐. 다 지웠어. 여사친, 아는 여자 이제 내 연락처엔 없어.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옆엔 너만 있어. 이제 좀 속이 풀려? 진짜, 진짜지? 앞으로 여자들 모이는 모임에도 절대 안 나갈 거지? 응, 약속할게. 자기가 싫다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어. 오래된 이성 친구들보다 난 자기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이젠 그런 걱정 없이 오래오래 사랑하자. 알겠지?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서운함, 의심과 오해로 일그러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갔고 이별의 그림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쁜 연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확인했고 더 단단해졌고 그날 이후로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물론 완벽한 연애란 없지만 그날의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확인시켜준 아주 귀중한 전환점이었죠. 그렇게 6개월을 함께 지내는 동안 특별히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티격태격하는 일은 있었지만 금세 풀어지는 싸움이었죠. 형태 씨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했고 제가 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간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 한복판에 홍길동처럼 나타나 민선 씨 간식 도착이요 하고 웃는 그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했고 이 사람밖에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나니 형태 씨 같은 사람은 아마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이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데이트 중이었어요.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낯선 여자가 형태 씨에게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여자는 들뜬 얼굴로 말 그대로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혹시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스타일이세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마 저보다 연상이실 것 같은데 오빠 연락처 찍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형태 씨는 절 보자마자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여자를 얼른 돌려보냈죠. 저는 그 여자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내 남자 근처에 얼씬대지 마 하는 눈빛을 마구 쏘아댔죠. 공공장소였기에 감정을 드러내기엔 적절치 않았고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태 씨, 그 여자 뭐야? 몰라. 나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다 말 건 것 같아. 여자가 먼저 헌팅을 해? 진짜 대단한 여자네. 근데 말이야, 형태 씨 평소에도 그렇게 헌팅 자주 당하나 봐? 아이, 무슨 소리야. 난 진짜 처음 있는 일이야. 그냥 웃고 넘기자. 아무 일도 아니었어. 웃고 넘기긴 뭘 넘겨. 자기가 뭔가 분위기를 줬으니까 그 여자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잘 웃어주고 다니니까. 아니라니까. 무슨 추파를 던졌다고 그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민선아,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쿡 찌르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화가 불쑥 솟구쳐 올랐고 입술은 불룩,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형태 씨는 그런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그날따라 저는 좀처럼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타일 공사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일이 끊이지 않았지만 유독 그해 가을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루하루가 마감에 쫓기는 전쟁 같았고 주말이고 뭐고 없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선아, 일요일에도 또 나가야 해? 아마 세 군데는 돌고 와야 할 것 같아. 아휴, 우리 애인 진짜 고생 많다. 그래도 뭐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자기 주말엔 뭐 할 건데? 너 없이 뭐 하겠어. 집에만 있을 거야. 계속 카톡 할 테니까 틈날 때마다 연락해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속으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거의 보지를 못했고 겨우겨우 평일에 한두 시간 얼굴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어느 주말, 마지막으로 잡혀있던 공사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이 집안 사정이 생겼다며 공사를 다음 주로 미루자는 거였죠. 익숙한 일이라 흔쾌히 받아들이고 간만에 생긴 여유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형태 씨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에 집중 중인 건진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저도 그냥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정리해 차에 싣고 집으로 향하던 길, 입이 바짝 말라와 도중에 음료수를 사려고 근처 편의점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시야 한켠에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옆 고깃집 창가 쪽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해서 반가움이 절로 솟구쳤어요. 그런데 형태 씨의 양옆에 앉아있는 두 명의 여자를 본 순간 그 반가움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형태 씨는 제가 주말에 일한다고 하자 그 시간을 틈타 이성 친구들을 만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웃고 있더군요. 여사친을 다 정리했다더니 저 몰래 이러고 지내왔을 거라는 생각에 열불이 났습니다. 그날 저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심장을 짓눌렀고 가슴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시원한 콜라 한 병을 뚝 따서 그대로 목구멍으로 쏟아붓듯 삼켰습니다. 식도가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고깃집을 다시 보니 여전히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형태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옆엔 딱 봐도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온 여자 두 명과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유발자는 형태 씨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꾹 들이마시고 굳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 민선아. 형태 씨는 놀라 눈을 휘둥그레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찰나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네 집이야? 나 없는 주말에 이러고 놀았니? 양옆에 여자들 껴안고 술잔 들고 낄낄거리는 게 그렇게 재밌냐? 입이 귀에 걸렸더라.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데. 민선아 진짜 아니야. 오해야. 그냥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만난 거야. 오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이성 친구 정리하라고 했잖아. 딱 하나만 부탁했지. 나 말고 다른 여자랑은 엮이지 말라고.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지금 사람들이 보잖아. 애들도 있고 나가서 얘기하자. 응?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들이 슬쩍 제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분위기 뭐냐? 무슨 드라마 찍냐? 형태가 여자 보는 눈이 급격히 떨어졌네. 저를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 그 입꼬리, 그 태도와 무시의 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형태 씨가 저를 조용히 끌고 나가려는 팔을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쳤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지금 여기서 딱 정하자. 나야? 아니면 이 여우같이 눈웃음 치는 기집애들이야? 민선아 제발 왜 그래? 꼭 여기서 일해야 해? 여기서 일해야겠어.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하게 말해. 나야 아니면 얘네야. 그 순간 여자들이 벌떡 일어섰고 그중 하나가 제게 다가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라고. 야, 우린 너보다 형태를 오래 알아왔거든? 오래 알아왔든 말든 형태씨 내 남자친구고 니들 만나는 거 싫어! 저는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벌개질 만큼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폭발하려고 하자 그제야 형태씨가 절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민선이 너야! 너라고! 앞으로 얘네들 안 만날게. 됐지? 그만하자. 가자. 됐지? 아니 아직 안 됐어. 여기서 끝낼 생각 마. 이 여자애들한테 직접 말해. 네가 이 관계를 끊겠다고 분명하게 네 입으로. 그 정도도 못하겠으면 나도 너랑 끝낼게. 형태씨는 그제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속으론 짜증이 폭발한 듯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들을 향해 말했죠. 얘들아 미안한데 내 여자친구가 불편해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그만하자. 그러자 여자들이 마치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진심이야? 형태 네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애인한테 너무 꽉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랑 몇 년 친구였는지 알아? 이깟 더러운 작업복 입고 다니는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 사이를 끊는다고? 형태 씨는 난감한 듯 손사래를 치며 그 불붙은 자리를 등지고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태 씨 핸드폰 줘봐. 핸드폰은 또 왜? 몰라서 물어? 다시 여자 연락처 싹 다 지우게. 이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삭제할 거야. 진짜 너 가지가지 한다. 민선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린 연인 사이야. 서로 믿기로 했고 약속했어. 그걸 어긴 쪽이 누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이 이상한 거라고. 그 말에 결국 그는 핸드폰을 꺼냈고 하나하나 모든 여자 이름이 저장된 번호를 천천히 망설이더니 확실히 삭제했습니다. 됐어. 다 지웠어. 다신 안 그럴게.
진짜야, 민선아. 약속할게. 그는 저와의 약속을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저와 형태 씨는 다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이 그는 제가 말했던 모든 기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저 역시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형태 씨는 더 이상 절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고, 핸드폰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습관이 생겼으며, 말끝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꺼냈습니다. 민선아, 나랑 결혼해줘. 나 이제 네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너에게 마지막 남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내 마지막 여자가 되어줘. 형태 씨, 민선아, 진심으로 사랑해. 지금보다 더 많이. 앞으로도 끝까지.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라 저는 눈물을 꼭 삼키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었고,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곧바로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양가 부모님도 따뜻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쪽 모두 잘 어울린다, 서로 아껴주면 잘 살 거다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제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네 곁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구나, 민선아. 잘 살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이제 정말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들뜨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전 저희는 먼저 신혼집을 알아봤고, 둘 다 마음에 쏙 드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죠. 형태 씨는 대출을 받아 그 집을 마련했고, 저는 혼수 품목을 하나하나 정성껏 채웠습니다. 식탁, 커튼, 냉장고, 식기 하나까지 제 손으로 골랐고, 우리 둘의 취향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 완성됐을 땐 두 팔 벌려 거실을 돌며 외쳤습니다. 형태 씨, 우리 집 좋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사는 거 맞지? 진짜 신혼부부가 되는 거야. 우리. 응, 이제 우린 진짜 부부야, 민선아.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늙어가자. 사랑하면서. 그래,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믿고 있어. 그렇게 신혼집까지 마련하고 예식장 예약에 드레스 투어까지 다녀왔고, 예물도 고르고 청첩장까지 인쇄를 마치자 결혼식까지는 이제 고작 보름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모든 게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속도에 둘 다 얼떨떨하면서도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선아, 이제 진짜 2주 남았어. 나 떨린다. 나도 떨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난 예전엔 결혼 같은 건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었거든. 자기가 왜?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아니었어도 남자들이 줄 섰겠지. 자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가 어디 가서 여자로 보이는 일이 별로 없었어. 작업복 입고 다니는 나 예쁘고 귀엽다고 말해주는 사람 진짜 처음이었으니까. 다들 눈이 삐었지 뭐. 이렇게 사랑스럽고 매력 넘치는 여자를 놓치다니. 그래서 내가 이겼다니까. 민선이 이젠 내 거다. 그 콩깍지 절대로 벗겨지면 안 된다. 알았지? 평생 눈에 덮어 씌우고 살아. 콩깍지가 아니라 이건 진짜 사랑이야. 알겠어? 아, 맞다. 민선아, 깜짝 선물 있어. 너 어머님이랑 단둘이 여행 다녀와. 내가 태국 리조트 예약해놨어. 항공권이랑 숙소 다 잡아놨어. 진짜? 갑자기 왜? 우리 지금 결혼 준비도 바쁜데 웬 여행? 아니, 결혼 준비 다 끝났고 너 시집 가기 전에 어머님이랑 둘이 오붓하게 추억 만들면 좋잖아. 나중에 그 시간 절대 못 돌아가. 왜? 싫어? 아니야, 싫기는. 나도 엄마랑 어디 같이 가본 적 거의 없는데 고맙지. 고마워, 형태 씨. 진작 그렇게 말하지. 신혼여행은 우리가 유럽으로 갈 거니까 그 전에 예열 좀 하고 와. 태국에서 실컷 쉬고 실컷 먹고 실컷 놀다 오라고. 근데 나 거기서 살 타면 어쩌지? 결혼식 전에 얼굴 타버리면 드레스 입었을 때 얼굴만 까말까봐 걱정이야. 별 걱정을 다 하네.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쓰고 그림자만 밟고 다녀.
아무튼 만화님 즐겁게 다녀오시고 난 여기서 깨끗이 청소하고 결혼 준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결국 엄마와 저는 둘이서 태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엄마는 아이처럼 들떠 계셨죠. 여권을 몇 번이고 확인하시고 짐은 또 몇 번이고 덜었다 넣었다 하시길 반복하셨습니다. 태국 가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니? 하시며 김치며 장아찌며 소포장으로 꽉꽉 담으셨고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 하시며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겠다며 캐리어 하나를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응, 이제 출발하자. 근데 공항까지 어떻게 가니? 내 차로 가야지. 예약한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할 거야. 사위가 태워다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 여행 보내주는 게 어디야. 그 이상 뭘 바래. 얼른 나서자. 그래 맞다.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여행 보내주는 사위가 어딨니? 복 받은 거지 뭐. 차에 올라타고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를 달리던 중 갑자기 하늘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회색 구름이 검게 내려앉고 이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민선아, 이러다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야? 엄마 걱정 마. 요즘 항공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 정도 비는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비는 점점 굵어졌고 바람도 점점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을 땐 이미 바깥 풍경은 거의 태풍급이었죠. 출국장을 둘러싼 유리창이 덜컹거릴 만큼 세찬 바람에 바깥은 물안개처럼 휘날리는 빗줄기로 가득했고 엄마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인선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느낌이 안 좋아. 아무래도 오늘 비행기 안 뜨겠는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오늘 예정됐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창고에서 변경 및 환불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고 엄마와 저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다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선아, 너 이제 곧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여행을 가야겠냐? 비가 그친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엄마도 참, 이건 단순히 기상악화로 잠시 연기되는 거라잖아. 비행기야 또 뜨겠지. 다음 시간껏 타자. 그래도 이상하잖니. 이렇게까지나 흐린 날씨에 억지로 가는 게 영 찜찜해. 네 결혼이 코앞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자. 비가 우리 여행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걸지도 몰라. 진심이야? 진짜로 안 갈래? 응. 다음에 우리 모녀가 더 여유롭게 날씨 좋은 날 가자. 지금은 그냥 돌아가자. 숙소 예약도 사위한테 연락해서 취소하라고 해. 알겠어. 그럼 엄마 말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는 가슴 한켠 아쉬움을 아는 채로 다시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힘겹게 창문을 쓸어 내릴 때마다 제 가슴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예비 신랑 형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부재중만 쌓일 뿐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청소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죠. 이상하긴 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차에 올라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빗길이라 도로는 약간 막혔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링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발장에는 낯선 여자들의 하이힐, 샌들, 스틸레토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숫자가 적어도 5켤레는 넘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심장이 뚝하고 내려앉았죠. 집안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왔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웃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혼돈의 잔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눈에 띈 것은 천장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김영태 총각 파티 대환영. 큰 글씨로 인쇄된 그 문구는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테이블엔 와인병, 양주, 간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거실 한복판엔 여자 넷과 남자 셋, 그중엔 제 예비신랑 형태 씨가 환하게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이와 친구들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건배를 외쳤고 그 순간 형태 씨와 한 여자가 러브샷을 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성도 자존심도 인내도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본능에 몸을 맡긴 채 저는 거실 조명을 탁 꺼버렸습니다. 집안이 암전되자 여기저기서 놀란 비명소리가 튀어나왔고 저는 어둠 속에서 형태 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리는데 주저함 따윈 없었습니다. 뺨을 아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이와 러브샷을 하던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그대로 코를 깨물어 버렸죠. 아! 뭐야? 누가 내 코를 깨무는 거야? 아! 사람 살려! 아, 불 켜봐! 야, 누가 불 좀 켜봐! 누군가 허둥지둥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형태 씨는 그제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뭐야? 너 여행 안 갔어? 왜 다시 온 거야? 왜 왔냐고? 그게 궁금해? 네가 나랑 우리 엄마를 해외로 보내려던 이유가 이거 하려고였구나. 신혼집에서 여자들 불러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러브샷하고 이게 네 진짜 목적이었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친구야. 민선아, 너도 봤잖아. 고깃집에서 봤던 애들.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다시는 이성 친구들 만나지 마라. 다시 만나면 끝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 네 귀에는 그냥 장난처럼 들렸어? 자기야, 미안해. 한 번만 이해해줘. 이건 진짜 마지막이었어. 친구들이 내 총각 파티 해주겠다고 깜짝 이벤트 한 거야. 나도 사실 몰랐어. 준비한 줄도 몰랐다고. 몰랐으면서 날 해외로 보내버리려고 했냐?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좀 맞게 좀 해라. 그리고 네 주둥이에 묻은 립스틱은 뭐야? 친구끼리도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나 봐? 너 친구랑도 입 맞춰? 이게 다 장난이야? 이건 게임하다가 그냥 장난삼아 그런 거야. 민선아, 그 총각 파티에는 원래 이렇게 좀 과하게 노는 거라고. 아니, 네가 원래 이렇게 노는 거겠지. 총각 파티 핑계 대지 마. 친구라는 말 뒤에 숨지 마. 늘 이랬던 거지?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장난인 척 러브샷하고 입술 박치기 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했던 거야? 이 더러운 인간아!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틀렸다. 저를 해외로 보내고 이런 짓을 계획했을 정도면 결혼하고 난 뒤엔 어떤 일을 벌일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에게 결혼식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집어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를 풀어야 하니 형태 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렸고 말리는 놈들, 기집애들 모두 다 개박살 내줬습니다. 립스틱 색깔을 보고 형태 씨와 입술 박치기 한 여자를 찾아냈고 주먹으로 주둥이를 흠씬 두들겨줬답니다. 총각 파티는 지옥 파티로 바뀌었고 모두들 저에게 처맞다가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형태 씨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이야. 이렇게 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내 혼수 모두 반품할 거야. 반품이 안 되면 중고시장에 내보낼 거고. 손해보는 차익은 모두 내용증명서로 보낼게. 네 놈이 이 결혼 파토나게 한 당사자니까. 민선아, 진짜 이렇게 끝내겠다고? 총각 파티 좀 한 거 가지고 이래야 해? 그럼 너도 처녀 파티 하면 되잖아. 남자들 불러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너랑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 넌 신뢰를 잃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 야, 하늘이 날 도우려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나 보다. 아무튼 오늘로써 너랑 끝이야. 그이는 여전히 무릎 꿇고 빌고 있었지만 전 그걸 무시하고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파혼했다고 일러드리자 크게 놀라셨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니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이 쫑나고 나서 혼수에 들어간 돈을 모두 회수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제 삶을 살았습니다. 타일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죠. 파혼한 그의 생각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새삼 잘했다고 느꼈답니다. 그렇게 김형태라는 남자와의 혼인 직전 파국을 겪고 정신을 차린 저는 3년 동안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기대지 않겠다고, 사랑 같은 감정 따윈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아침엔 작업장으로, 밤엔 혼자 자취방으로 돌아와 뻗든 눕는 하루하루. 일에 찌들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런 고단함이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 외로움도 외로움이라 느끼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게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타일 시공건으로 한 현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현장에서 흔히 보는 동종업계 사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죠? 첫 대화부터 말이 척척 맞았습니다. 기술 얘기를 하다가 사는 얘기로, 사는 얘기를 하다가 웃긴 일화까지 이어졌고 저도 모르게 이 사람 느낌 있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묵직한 말투에 눈웃음 한번 지으면 일꾼들까지 싹 사르르 녹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웃을 때 눈꼬리가 너무 선해서 순간 마음이 철컥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퇴근길에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 앞에 두고 앉게 됐죠. 작업복 그대로, 땀 냄새도 그대로인 채로 말이에요. 저희 두 사람은 뜨거운 여름을 함께 견디고 서늘한 가을을 나란히 걷고 찬바람 속에 따끈한 우동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맞았고 벚꽃이 다시 필 무렵 저희는 손을 잡고 우리 이제 그만 연애하고 결혼하자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함께라면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대 후반. 저에게 진짜 반쪽이 생겼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지로 태국을 선택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였고 패키지 일정도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일만 하며 살아와서 휴양지다운 여유를 한껏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준비하며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소름 끼치게 했어요. 사람 살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절박하고 공포에 찬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말했고 그는 빨리 옆방문 두드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두드려도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선 여전히 비명과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경찰과 호텔 직원들이 마스터키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네 발로 기어나왔고 흐느낌과 울먹임이 엉켜 흐느적거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김영태? 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진짜 외국까지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아우씨 하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김영태 진짜 너냐? 여기서 뭐하냐? 비명 지른 게 너였냐? 그가 제 얼굴을 보고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선이? 아니 근데 네가 여길 어떻게... 그 순간 옆방에서 여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눈두덩이 번진 마스카라에 입술은 틀어졌고 머리는 엉망진창.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저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김영태의 이성 친구라는 여자였죠.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또 한 남자가 나왔는데 험상궂은 표정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말했습니다. 니들 둘 바람 피운 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온 피부로 느끼게 해줄게.
한국 가서 둘 다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러자 형태 씨가 대답했어요. 형님, 저희 친구 사이입니다. 정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친구야? 친구끼리 침대에서 뒹구냐? 너 한국 가면 진짜 끝장이야. 내 손으로 네 회사 게시판에 이 사실 올리고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사진 뿌릴 거라고. 김영태는 바닥을 붙잡고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그냥 친구 사이예요. 상황이 좀 오해가. 저는 그 꼴을 보고 한숨도 안 나오고 그냥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김영태,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널 찾을 때 신의 계시였나 보다. 끔찍하네, 진짜. 김영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웃지 마, 이씨. 나 진짜 아파 죽겠어, 이씨. 코뼈 부러졌단 말이야. 아, 여긴 왜 구급차도 안 불러? Excuse me, hospital, please, hospital, go go! 라며 억울한 듯 경찰을 바라봤답니다. 그날 신혼여행지에서 파혼했던 남자가 상간남으로, 그것도 내 바로 옆방에서 구르며 기어나오는 확률, 도대체 몇 퍼센트쯤 될까요? 세상이란 게 이렇게까지 기가 막힐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본 모든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김영태는 진짜로 이성 친구의 남편에게 반쯤은 맞아 죽을 뻔했고, 한국 돌아가면 그의 말대로 뼛속까지 박살 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정리를 하고 호텔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남편과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첫날 밤을 아주 뜨겁고 아주 야무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저희 부부에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이 있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타일을 붙이고 벽을 세우며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웃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참 황당하고 미치고 어이없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웃기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인생이 복잡하고 마음이 뒤숭숭한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실소라도 들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타일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